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장점은 인공지능의 수준이 높아지면 당연히 아주 많은 부분을 인간 역할을 대신하게 될 거다.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굉장한 장점이야.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이 또는 하기 어려운 일을 인공지능을 시키면 되니까. 하지만 인공지능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거봐. 사람이 하는 일을 다 기계가 하게 되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걱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것들을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배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인공지능의 장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람이 더 편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인공지능이 하면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운전을 좋아하시는 분은 자율주행 난 필요 없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하튼 사람이 편해지는 건 맞습니다. 뭐 청소 로봇 또는 위험한 업무들 있죠. 뭘 조립한다거나 굉장히 위험한 그런 화학 물질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사람이 작업해야 된다거나 할 때 인공지능을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뭐 유리창 청소를 하거나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 나는 일이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은 로봇이니까 24시간 쓸 수 있어요. 배터리나 뭐 이렇게 전원만 공급해 주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유사한 느낌으로 굉장히 그 예민하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할 수 있게끔 이게 발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의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인공지능은. 그것을 큰 장점으로 보고요. 인간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고 그때그때마다 보이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위험한 일을 대역으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장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방사능 진단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나가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우주를 탐사시킨다거나 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조금 우려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인공지능의 단점을 무궁무진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은 인공지능 발달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게 뭔데? 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계속 말한 것처럼 내 직업을 인공지능이 뺏어갈 수 있어. 인간 직업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율주행 해봐. 그러면 택시나 버스처럼 그런 운전자들은 다 자율주행차로 바꿀 거잖아. 그러면 택시 운전사하고 버스 운전자들은 어디로 가? 라는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아직은 좀 먼 얘기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택시를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용화돼서 하고 있고요. 이것 또한 뒷장에 자율주행을 얘기를 할 때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걱정이 되죠. 예전에 산업혁명 시작했을 때 기계화될 때 기계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기계화되면 내 직업이 없어질 거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발했던 것과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한 뭐 그러면 기계만 대체하나? 일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금융 쪽에서는 굉장히 고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대량의 실업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이것만 있을까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나보다 힘도 세. 어느 날 나보다 힘을 이겨버렸어. 그럴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거는 바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무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 또한 뒷장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러려면 이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윤리위원회나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각 나라마다 인공지능 관련된 윤리위원회 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도 만들고 있고요. 이건 역시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제재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인공지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인공지능이 있네. 그럼 이 인공지능에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생겨서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일 시키고 나는 그냥 놀래. 뭐 나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갈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직은 좀 요원해 보이지만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우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감시이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입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 보면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한 영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스카이넷이나 뭐 이런 것들. 나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로 다 감시되고 있었고 다 조종되고 있었어. 이런 것들 영화한 것들이 많잖아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라고 하지만 설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또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자, 장단점 요약은 지금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지금 말 안 한 인공지능의 단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구와 개발이 어려워요, 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와 위험을 줄일 정도로 정교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걸 인공지능화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또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급격하게 문제 해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